하루 일당이 18만 7천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가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땀 흘려 일하고 받은 급여 명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정확한지, 혹시 나도 모르게 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까지 일용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기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가 정확히 어떤 대상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세법상 일용 근로자는 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나 일 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상시 근로자와 달리 하루하루 계약이 갱신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기준 또한 상시 근로자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며 동시에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는 고마운 제도이지요. 이 공제 혜택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우리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용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하루 공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소득세법에 규정된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공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일당을 받을 때 15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기준 덕분에 많은 일용 근로자분들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당에서 하루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생겼다면 여기에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일용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율로 단일 세율인 6%를 적용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처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이 매우 명쾌하고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죠. 공제액을 뺀 순수 과세상 금액에 이 6%를 곱하면 기본적인 산출세액이 아주 간단히 도출됩니다. 과세 금액의 6%를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그대로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더욱 낮춰주기 위해 추가로 세액 감면 혜택을 든든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출된 세액의 무려 55%를 한 번 더 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덕분이지요. 결국 원래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를 감면받고 단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최종 세금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일용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세법상의 특례 조항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액의 세금은 굳이 징수하지 않고 면제해준다는 취지의 소액부징수 제도입니다. 징수하는 행정비용보다 세금 금액이 너무 작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죠.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면 세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르면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히 세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세액이 단돈 999원이라도 나온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일용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매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요. 이 소액 부징수 기준을 역산해 보면 아주 흥미롭고 실질적인 결과를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18만 7천 원 이하인 일용 근로자라면 계산상 최종 원천 징수세액은 항상 0원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1,000원 미만의 세금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법규 덕분에 이 금액 이하의 일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예 면제되는 셈이죠. 이 강력한 기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본인의 일당과 비교해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이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연 단위나 분기 단위가 아닌 매월 제출로 법령이 규정되어 작동하고 있죠. 일용 근로자를 쓴 달이 있다면 매번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불필요한 행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구체적인 마감 기한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즉시 준비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는 반드시 전송을 마쳐야 하죠.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한을 놓쳤을 때는 어떤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기한 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 금액의 0.2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얼핏 보면 작은 비율 같지만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누적되면 사업주에게 꽤 큰 재정적 타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성실하고 신속한 신고만이 불필요한 가산세 지출을 막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감 기한을 넘겼더라도 너무 크게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수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가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유예 규정을 두고 있죠.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늦게라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감면되는 혜택을 줍니다. 지연 제출에 따른 경감 규정을 잘 활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와 더불어 일용 근로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속 직장을 통해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죠. 무작정 가입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일수와 시간이라는 법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명확하게 판별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며칠, 몇 시간을 일해야 가입 의무가 생기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위해 일용 근로자가 충족해야 하는 세법 및 공단상의 구체적인 근무 기준을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이 두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 대상자로 자동 편입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따라서 본인의 근무 기록을 매달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장 외에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일용 근로자분들은 더 간결한 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 현장 소속 일용직의 경우 한 달 동안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가 즉시 발생합니다. 비교적 기준이 심플하기 때문에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가입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근무 일수가 8일에 도달하는 즉시 적용되므로 본인의 가입 권리를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일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이 두 보험은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무 첫날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지요. 단 하루의 짧은 근로라 할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와 실직 위험에 대비해 든든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속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를 배려하는 특별한 소득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일용 근로소득은 상시소득과 달리 전체 금액의 30%를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죠. 공제받은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정부의 소득인정액 심사에 반영되므로 수급 자격 유지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 복지 공제 혜택은 저소득 일용 근로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룬 다양하고 복잡한 일용 근로 관련 핵심 정보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당 18만 7천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소액 부징수 원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는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으며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했다면 국민연금 가입 등 사회보험 보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15만 원 공제와 6% 세율, 그리고 55% 세액공제까지 이어지는 계산 흐름을 다시 떠올리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다양한 세무적 행정적 기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만약 더 구체적인 정보나 맞춤형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공인된 전문 세무사와 직접 대면하여 개별적인 1대1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도 안전하고 좋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가치와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로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든든히 지키십시오.